안녕하십니까, 지천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타이산이 백두산이다 라는 주제로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가 전야경이 대동수경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두산 명칭을 보면 대중수경에 가면 잠백산인데 신주의 동북에 있다. 신주가 어딘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산이 명칭은 8개가 있는데 8명 부람, 개마, 도태, 태배, 장배, 백산, 백두, 가이민, 상경이라고 뭐 고금을지나 뭐 방영을 번역해도 이런 이름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동수경의 발해전을 보면 걸걸중상이 동으로 가서 요수를 건넜는데 태백산이 동북이다 라고 해서 이 태백산을 백두산이라고 한다. 별칭이다. 뭐 갈지지에서 말갈구 숙신인데 그 남에 백산이 있다 해서 뭐 백산이라고도 칭하고, 묘지에는 잠백산이 냉산의 동남 천열에 있다. 아니, 또 냉산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잠백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금사에서는 훅수 말갈이 이 숙신에 거했는데 그 산이 있는데 그것을 백산이라고 했고 개 장백산이라고 했다. 나라가 일어난 곳이다. 또 이게 예지에서는 대正 12년 장백산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을 흥국령 응왕이라고 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부행록전 막부행정록을 보면은 자 동주로부터 40여일이 걸려서 숙주에 도착했는데 동을 바라보고 보니 대산이 있었다. 금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신라산이라. 이 신라산에는 인삼과 백부자들이 생산되는데 이 고려의 접계다. 고려가 접하는 곳이다 라고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라산은 역시 장백산이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명일통지에는 중류, 금천, 장백산이 나오는 곳이다.
성경 통지를 보면 장백산을 가임이 상견 아린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임이는 장이라는 뜻이고 상경은 백, 가리는 산이라는 뜻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계를 압록강, 서계를 통가강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장백산이 동쪽이 압록강, 서쪽이 통가강. 이 장백산하고 또 그 대칭된 말이 소백산이 있겠죠. 그러니까 장백산과 소백산이 있는데 이 장백산이나 소백산은 다 백두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백산의 동쪽이 압록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이 분수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 경조 창평현, 그러니까 경조 창평현에 있다. 근데 이 중국 내에서 이제 분수령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경조 창평이 여기를 말하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면 봉천 봉계형 남 120리에 있다고 하고, 봉천 장백형 북에 있다. 장백산지 지탁, 이 분수령은 장백산의 그 지맥인데 그 제일 높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본명이 소백산이다. 이 분수령이 있는 곳이 소백산이라는 거겠죠. 압록강이 기서. 아까는 장백산에서는 동쪽에 있다 했는데 압록강이 여기서는 소백산에서는 서쪽에 있다. 서쪽에서 압록강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장백산하고 소백산은 좀 틀리다고 보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도몽강은 동쪽에서 나온다. 도몽강은 여기서 두만강을 말하는 겁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갈려서 나오기 때문에 분수령이라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강이 51년에 오랍총관 목국등과 한간이 해동을 했다. 해동을 했는데 왜 해동을 했냐면 백두산 붕괴비를 설립하기 위해서 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도 교섭 중 교섭을 한 장소인데 이것을 목비라고 합니다. 목국등이 참여했다고 해서 목비라고 한다. 여기는 어디냐? 길림현 부 800리에 있다. 영명 흥림령이라고 한다. 장백산 정맥이 서지다. 서쪽가지다, 이렇게 말하네요. 유3천 세 개의 연못이 있는데 계곡 중에서 용출한다. 이 용출하는데 세 개의 연못이 용출하는데 이것이 종과강이 원천이 된다. 제 길림 수원현 서남에 있다. 접 아성계다. 아성이 또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오랍총관,
오랍 총관인데 이 오랍 총관 목극등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간도협약은 청나라와 조선이 맺은 협약처럼 우리는 세뇌되었는데, 그 우랄 산맥을 현 중국어로 오랍 산맥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랍이 저는 우랄을 가나라는 러시아의 관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도 협약은 청나라와 조선이 맺은 협약이 아니라 러시아와 청나라, 그러니까 청나라를 조선이라고 봤을 때 맺은 협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우랄 산맥의 근방에 있는 그 알타이 산이 장백산일 것이다라는 그 감이 왔던 것입니다. 그럼 그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서 알타이 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알타이 산을 아이태산이라고 합니다. 아이태산. 이게 알타이 산입니다. 이것을 아륵단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또 아이탄이라고도 한다. 아이탄. 그리고 몽고하고 금에서는 아이탄이라고 했다고 하고, 이것을 다시 금산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알타이산을 금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천산이 북sul 지맥이다. 천산에서 북으로 나온 그 산맥이라는 거겠죠. 그 행과 액리제사, 행과 액리제사는 이게 찾아보니까 이리티시강이고요. 그 염리색은 에니세이강입니다. 이 두 강이 그 근본이 된다. 계라면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본맥은 이 가포다. 그러니까 아이태산이 있는데, 아이태산도 여러 갈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본맥은 갑부사를 동남행을 한다. 동남쪽으로 향한다. 본맥이. 그래서 찰쌀 극도부를 경과한다. 지난다. 하란산이 하란산과 함께 그 언덕이 요 언덕이 이어진다. 그리고 북쪽은 기울어졌는데 생육 갱목령 해서 그랬는데 한자가 어렵습니다. 세규 갱목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가포다를 에워싼다. 오랑의 서북에 있다. 아국여 아라사지 경계산이다. 그러니까 아국이라면 여기서는 중국 고금지 명사니까 중국과 아라사, 러시아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사른산맥,
그러니까 이 아리테산을 살은산맥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하급도는 러시아의 경계에 들어갔다. 하급도를 찾으니까 카흐타라고 하는데 나중에 지도를 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외흥항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합급도가 들어가는 곳을 외흥항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른산맥이 남쪽은 당로산맥이 있고, 그리고 항해산맥이 있고, 함께 동쪽으로 향한다. 그래 행해서 그 생능 객하의 수원이 된다. 생능 객하의 수원이 된다. 합해져서 동으로 계속 추진해 간다. 동쪽으로 달려간다는 뜻이죠. 단절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절되기도 하고 이어지는데 이 산이 돌기한 곳을 금특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이지. 그러니까 이 아이리테산은 두 개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북행, 일북행. 이것은 외흥항령이라고 한다. 북쪽으로 간 건 외흥항령. 하나는 동행을 하는데 이것을 내흥항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흥항령과 내흥항령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알타이산이 산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곤룬산과 합해진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맥이 가포다를 에워싼다고 했는데 이 가포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포다가 어딘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육기백과죠. 가포다는 코보도라고 합니다. 이 걸륭 26년에 코보도로 누구를 임명했나 몽골 혹두가 건설되었다. 1761년에 그 알타이산맥에 임명을 했는데 이게 코보도라고 합니다. 가포다가. 그래서 이 우리야의 수타이 장군이 이쪽에 임명됐나 본데 이 알타 지역의 울릉군과 이리티시강 북쪽이라고 하네요. 이게 본맥이라는 겁니다. 지금 알타이 산맥을 보면 이 합급도가 본맥이 나오는데 여기가 가포다를 에워싸고 있는 설명대로 가포다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본맥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알타이 산맥이 있는데 동남쪽으로 이 가포다를 에워싸고 있다. 동남행을 하고 있다. 이게 알타이산이 본맥이라고 하고 이 본맥인데 나중에 하나는 북쪽으로 이어지는 게 외흥항령. 또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외흥항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타이산의 본맥을 뭐라고 하냐면은 대아이테산. 그러니까 이것을 본맥이라고 합니다. 대아이테산은
아이태산지 본맥이다. 가포달이 서쪽의 서경에서 서경 및 남경이다. 호어 그러니까 가포달을 서로 서경과 남경을 이렇게 에워싼다고 합니다. 동남은 다로 사막에 이어진다. 산령은 꽤 높다. 산령 파고준이다. 통상출 해면 9,000척 이상. 9,000척이면 3,000m 정도 되겠습니다. 호 1만 척. 기중 가장 높은 곳 탁살 탁복곡이 최고 높은 봉인데 특구봉인데 약 24,000척에 달한다. 탁살 탁복곡이 특히 높은 봉우리인데 14,000척에 달한다. 여기에 이제 다른 명칭이 또 있는데 아이탄산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탄산 청해 동북경에 있는데 동북경에 있다. 여기서 아이탕하가 그러니까 아이타나 이걸 나중에 보면 알타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타나가 여기서 나온다. 알타나가 그러니까 전 아이태산 쪽을 보라고 한 것은 이 아이탄산이 아이태산이나 똑같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아이태산이 본맥인데 이것을 한자로 하면 대흥항령이 됩니다. 대흥항령이 대아이태산이라는 거죠. 이게 본맥입니다. 근데 이곳은 흑룡강성의 서쪽에 있다. 대흥항령이 서쪽에 있고 내흥항령은 내흥항령의 서쪽이 갈래다, 서지다. 그러니까 내흥항령의 서쪽에 있는 것이 대흥항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흥항령이 서흥항령이라고 하고 음산산맥에 접해 있다. 접해 있다. 차라비 그러니까 차라비로부터 그 요령에까지 연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요령이 이쯤에 있다. 요령이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정상이 되는 곳을 세각부 유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각부 솟아오른 정상은 세각부 유산이 된다. 산이 동을 도의강, 이 도의강이라면 이게 두만강일 것입니다. 두만강. 뭐 도몽강 뭐 이렇게 하는데 명칭상 두만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이 합이 하파 서쪽은 서이 합이 하파의 근원이 된다. 다시 북쪽은 팔원 함락산이 되고 위 백부령이라고 한다. 또 시리산이라고 한다. 아극산. 그래서 아극산으로부터 북쪽은 첩헌이다.
저편 그 험한 봉우리가 겹겹이 쌓여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화 6, 70리 그러니까 비단처럼 펼쳐져 있는데 6, 70리가 펼쳐져 있다. 연후 그런 후 이륵호리산 이륵호리산과 상접을 한다. 이 이륵호리산이 어디냐? 이게 외흥항령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외흥항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흥항령. 그리고 서로 접해 있는데 이것을 농강 및 액리고나파가 액리고나파의 일대 분수령 최고철을 이극고극달이라고 한다. 이극고극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는 아이기산, 장락이산이라고 또 했다고 합니다. 아이기산. 그러니까 아이기산이 아이태산이죠. 애기고나파. 그럼 농강이 위치하고 애기고나파 위치가 어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강. 지금 농가는 여기 헤이엇이 흑핫이라고 하네. 여기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게 애기고나파는 아르공강을 뜻하네요. 이 아르공강 위치를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위치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에르공강. 이게 아까 합급도가 카흐타다. 이게 카흐타가 위치는 이 바이칼 호수의 남쪽에 있습니다. 카흐타. 여기서 중요한 장소는 카흐타하고 여기 이제 그 네르친스크 이게 니포초라고 하는데 네르친스크 이 두 개의 장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합극도가 여기 있었고 그 네르친스크가 여기 정도 있었고 이쪽이 대알타이산이고 이 동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그 그냥 흥항령이라고 하고 이 북쪽으로 이렇게 뻗으면 이게 외흥항령 이 내흥항령 중에서도 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본맥이라고 하고 이쪽을 본맥이라고 하고 이걸 대흥항령 대알타이산이라고 말하고 이쪽은 소흥항령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흥학령에 대한 설명인데, 이 흥학령은 나눠지는데 네로 두 개로 나눠진다. 근데 이게 홍룡강 남쪽에 있는 홍룡강성은 홍룡강성에 있는 걸 흥학령이라고 하고, 이것을 내흥학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알타이산에 홍룡강 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을 내흥학령이라고 하고, 음산 동황, 음산 동쪽에서 바라보이는 산맥이다. 홍룡강 북쪽이 러시아 소속이 시베리아 경자가 있는데, 이것을 외흥학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북쪽은 흥룡강성의 북쪽은 외흥학령이라고 하고, 남쪽은 내흥학령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삽탁강미령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알타이산이 동서의 지맥을 흥학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이 산맥을 흥학령이라고 한다. 흥학령은 만주어로 금아림이라고 하고, 아림은 산이란 뜻이고, 그래서 동금산이라고 했다. 이 흥학령을 동금산. 그러면 이 흥학령은 대흥학령이 아니기 때문에 동금산이고, 대흥학령은 서금산이 되겠죠. 이것은 아이태산, 그러니까 알타이산이라는 명칭과 별개로 동금산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흥학령을 보려면 내흥학령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쪽에 있는 산이다, 알타이산이. 그럼 이게 내흥학령을 보면은 흥룡강성에 있다. 이 내자를 붙인 것은 외흥학령에 대비해서 내자를 붙였다는 것이죠. 외흥학령은 홍룡강 북쪽의 아시아, 러시아, 아라사니까 러시아 북쪽의 러시아 경계에 있는 것을 외흥학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산맥은 서남 쪽에는 음산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음산이 동쪽에서 보면 흥학령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음산 동앙, 음산이 서남과 접해 있다. 같은 뜻이겠죠. 동북 쪽에는 흥룡강이 있다는 것이죠. 내흥령의 동북에는 흥룡강이 있다. 이게 이제 꺾이고 구부러지고 꺾여서 저 소 고삐처럼 꺾인다는 것입니다. 이 대주, 그 흥학령에는 세 개의 큰 가지가 있는데, 이 내흥학령은 세 번째 가지이다, 산깔레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지를 대흥학령, 서쪽에 있는 걸 대흥학령, 서흥학령이라고 하고, 동쪽에 있는 갈래를 소흥학령 또는 동흥학령 또는 동금산, 서쪽은 서금산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것을 이물호리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것은 외흥학령이 되겠죠. 이 이물호리산이 외흥학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흥항령을 보면 아이태산이 북쪽이 갈레이다. 행하 흑룡강 북, 러시아 시베리아 경내에 있다. 대별지하 크게 구별하여 아포라이 산맥이라고도 한다. 사탑 양미산이라고, 사탑 낭미 산맥이라고도 하고, 청강이 28년에 니푸츠 조약에 의해서 이 외항령이 국가의 경계가 됐다. 이 조약 체결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땅이었다. 중국이 땅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병가 외흥항령 이북, 그러니까 외흥항령 이북을 포함해서 이게 이 외흥항령이 중국이 땅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니푸츠 조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니푸츠 조약에서 이 외흥항령이 국가의 경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알타이산이죠. 알타이산. 근데 이 니푸츠 조약과 우리가 알고 있는 효종이 낯선 정박이 같은 사건입니다. 니푸츠 조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자로 하면 니푸츠 조약인데 이게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푸츠 조약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네르첸스크 조약, 그러니까 네르친스크, 뭐 아까 찾아본 그곳입니다. 아까 여기 네르친스크가 나왔는데 글자가 이게 네르친스크가 보이죠? 네르친스크, 여기가 니푸츠가 되겠습니다. 네르친스크가 나왔고, 아까 여기 카르타가 러시아의 땅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니푸초 네르친스크에서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네르친스크 조약, 니푸초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알타이산 외흥항령을 경계로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이 정해졌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게 니푸츠 조약입니다. 이게 뭐 이제 중국이 국경 조약이 최초의 국경 조약이라고 하는데, 러시아 이게 경계 기념을 알타이산을 경계로 하는 그 경계에 대한 조약, 이 니푸츠 조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설명하다시피 중국에 수입된 최초의 조약이라고 하죠. 현대 외교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조약이다. 중국이라는 단어가 된 최초의 조약이다. 그래서 러시아 네르첸스크 강의 한제 포도르 골베윈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중국과 러시아 간에 상당한 분쟁이 있었겠죠. 이 분쟁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었겠죠. 전쟁을 이뤄내고 서로 이제 화해한 차원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국경을 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효종이 그 나선 정벌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효종이 나선 정벌을 한번 보시면 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한성에서 출발해서 조선군이 청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러시아를 와 싸우러 가는 루트가 이 하바로크 이 지역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처음에 싸움부터 을안. 그래서 이때 나선 1차 나선 정벌이 있었고 1654년에 있었고 2차가 1658년에 있었다. 두 번이 원정을 했다. 그리고 이게 장소는 만주, 연해주, 아무르강 일대다 해서 여기가 만주고 여기 흑룡강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정국이 첫나라 조선, 카자크 민병대, 이 교정국이 카자크 문명대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루스 차르고 카자크 문명대. 이게 카자크스탄을 말하는 거겠죠. 카자크면 아까 카자흐 거기를 말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참전했고 조선에서는 병급과 신유가 참전을 했다. 지휘관으로서 참전을 했다. 뭐 3,000명 병력 뭐 청나라는 3,000명, 조선군 260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청나라 조선이 승리했다. 그래서 영향으로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1689년에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그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것인데 이 시기에는 이 극동까지 러시아가 진출을 못했다고 보는 게 정당한 판단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알타이 산맥의 중간 지점에서 뭐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이걸 저지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500년대 영토, 이게 1600년대 영토, 1700년대 영토가 이렇게 구분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알타이 산맥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건 알타이 산맥입니다. 뭐 1차 원정, 2차 토별이 들어갔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효종이 나선 정부를 참전한 거에 의해서 이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을 땐 여기에서
그 여기 어디요? 여기쯤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중국 고금 지명 사전에서는 요 알타이 산맥 외흥항령 산맥이죠. 여기서 네르신스키 조약이 체결되고 요게 국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뭐 흑룡강이 여기 있다, 지금 흑룡강이 하는데 보기에는 흑룡강성이 이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었다. 알타이 산맥을 남북으로 해서 흑룡강성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걸쳐져 있는데, 남쪽에 걸쳐져 있는 것은 내흥항령, 북쪽에 걸쳐져 있는 것은 외흥항령이라고 봐야 된다. 여기는 그래도 좀 정확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노보이드 산맥 외흥항령으로 해서 이쪽을 가르치는데, 여기 요 문서에서는 좀 제대로, 아까 아루군강은 여기 표시됐는데 이 문서에서는 아루군강이 여기 좀 네르친스크하고 가까운 곳에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흑룡강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그 알타이산을 걸쳤다고 하는 거하고 이것이 흑룡강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이 신앙 흥황령 산맥을 잘 안 나오네. 여기 보면 대흥황령 산맥이라고 하면 이게 대흥황령 산맥입니다. 서쪽이 대흥황령, 이걸 대흥황령, 이걸 소흥황령, 이게 스타노비를 외흥황령, 그러니까 외흥항령이라고 하고 이거를 내흥항령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해가 있고요. 여기 발해가 있고, 여기 이게 백두산 여기쯤 있고, 뭐 여기 장백산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중국 고금 지명 사전에서는 더 여기서 한 2000km 떨어진 이쪽이 대흥항령, 이쪽이 소흥항령, 바깥쪽이 외흥항령,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해도 여기가 발해다, 이렇게 위치를 해 놓아야지만이 조선이 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대흥항령과 소흥항령을 여기다 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외흥항령. 그렇지만 알타이산이 서쪽이 대흥항령, 동쪽이
소흥왕령, 예? 이 북쪽이 외흥왕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흥왕령 산맥이 배치에 따라서 백두산이 어디이고 그리고 조선이 영토는 어디였는지 이것이 가려지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